안녕하십니까. 대구 원룸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원룸 매매 및 운영 시 근저당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저당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은행 대출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서 다가구 건물의 경우 일반적인 주거 건물에 비해 대출이 적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명 흑백이라는 것 때문에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대출이 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제도 때문에 은행에서 방빼기를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다가구는 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대출이 적게 나오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일반 지역의 경우 약 한 50% 전후로 대출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원룸을 구매할 예정이신 분이나 아니면 이미 원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출을 싫어하시는 분들께서는 근저당을 빨리 털어내버리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근저당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에 따른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저당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수익률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라는 개념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구 지역의 다가구 건물이라 함은 매매가가 약 10억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고 대출금이 약 5억 정도, 보증금이 3억, 그래서 실인수가가 약 한 2억 정도 되는 건물들이 평균적인 대구광역시의 원룸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다고 가정할 때 매매가 10억짜리 건물이고 대출금 5억에 대한 대출이자를 약 4%라고 가정한다면 월 166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 월세는 333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총 월세에서 대출이자를 뺀 순수익이 167만원이라고 본다면 투자금이 2억이고 연 순수익이 2,004만원이라면 수익률은 약 10%가 나오게 됩니다. 웬만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연수익률이 10%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은 잘 찾아보시기 힘들겠죠. 자, 이 동일한 스펙의 건물을 이번에는 근저당이 없이 인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매매가는 10억이고요. 근저당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자는 한 푼도 나가지 않습니다. 월세는 마찬가지로 월에 333만원이 나오고 순수익은 이자를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333만원이 매월 들어오게 됩니다. 대신에 투자금은 기존 2억에서 7억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 순수익 역시 기존의 2,004만원에서 3,996만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어떨까요? 투자금 7억에 대한 연 순수익 3,996만원을 수익률로 계산해보면 약 5.7%가 나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동일한 조건에서 근저당이 있을 때와 근저당이 없을 때 수익률이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바로 레버리지 효과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근저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근저당이 설정된 원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원룸 매수 시 인수가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손님들의 약 70%에서 80% 정도의 분들이 인수 희망 가격을 약 2억에서 3억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금액대의 인수가를 가지고 있는 매물들이 거래가 잘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두 사례 비교를 통해 설명드린 것처럼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이 말은 투자금 대비 수익이 많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최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 혹은 인하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가구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이자율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룸의 수익률은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더 올라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매도가 수월합니다. 최근에 본인의 다가구 건물을 매도하고 싶다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손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의 경우 위치도 좋고 대지 면적도 양호하고 건물 관리 상태도 아주 좋아서 금방 매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매 리스트를 받아보고 나니 이 건물은 좀 매도가 힘이 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근저당을
이분께서 다 갚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이 다 정리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인수금액이 올라가 버리고 수익률은 낮아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건물 자체의 가치는 좋으나 인수하기에도 부담스럽고 높은 인수금액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월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안 좋은 구조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미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해당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다면 이미 세입자들이 모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근저당을 실행시켜줄 은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이겠죠. 그래서 비록 건물은 아주 좋은 건물이었으나 매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런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룸을 매매하시거나 운영하실 때 은행에서 실행한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익률과 매도 시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대출을 싫어하십니다. 특히 근면 성실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대출을 싫어하시는 경향이 강한데요. 이 대출에도 선한 대출과 나쁜 대출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값어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대출을 실행한 경우라면 이 대출은 선한 대출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그런 재화를 구매하실 때 대출을 실행하신다면 이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안 좋은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한 대출은 너무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좋은 원룸 구매하시고 높은 수익률을 거두시다가 나중에 알맞은 금액으로 매도 차익까지 노리실 수 있는, 그래서 구독자님들의 자산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